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의과학자 플라랩스터입니다. 오늘은 그 간 담도암 요 주제를 가지고 펜벤다졸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복용량을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도암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른 암에 비해서 발생 빈도는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조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라든가 림프절 쪽으로 전이가 되면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예후가 매우 안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뭐 간암이든 담도암이든 펜벤다졸이 효과가 있냐 이거죠. 지금 모든 암 환자, 말기 암 환자분들이 조디펜스 프로토콜대로 암의 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조디펜스 프로토콜에 따라서 225mg 혹은 250mg 정도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쭉 보면서 그 말기암 환자분들이 자가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영상을 봤더니 몇 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들은 2, 3주 복용 후에 혈액 검사를 비교했더니 간 수치가 확 올라가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특정 암에 대한 종양표지자 수치가 5배 이상 올라간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놀랍게도 간 수치가 10배 이상 떨어진 분들도 봤고요. 혹은 종양표지자 수치가 많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도 봤습니다. 2주를 복용하고 나서. 그분들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영상을 쭉 보셨으면은 아마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분들은 이 2주 정도 복용을 하고 나서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암세포가 사멸하는 과정에서 혈중 농도가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2주 정도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그 정도 혈중의 암세포 찌꺼기들이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혈중 농도가 높을까? 이걸 생각을 하면은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편이죠,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재 암 환자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암의 종류에 맞게 복용량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 말고도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복용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마다 차이가 좀 날 것이다, 초반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용량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효과는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복용량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암의 종류에 맞게 복용량을 근접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양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말이 좀 헛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플루벤다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플루벤다졸이라는 구충제도요, 펜벤다졸과 같이 벤지디마졸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 플루벤다졸 같은 경우는 임산부들이 복용하면 안 되고요. 2세 이하 혹은 1세 이하 아이들한테 먹이면 안 된다고 밝혀져 있어요. 어쨌든 이 플루벤다졸 관련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릴 그 그래프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플루벤다졸의 암종 사멸 농도 차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폐암보다는 간암 쪽이 훨씬 농도가 높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폐암보다 간암이 암종 사멸 농도 차이가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간암을 치료하기 위한 펜벤다졸의 복용량이 폐암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만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조디펜스의 폐암 복용량보다는
훨씬 높은 용량을 복용해야지만 간암이라든가 담도암에서 암세포의 사멸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체 얼마나 복용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영상 속에 나오는 복용량과 복용 방법은 제가 논문과 기타 의학적인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논문, 그리고 CVMP 보고서,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 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암 환자분들 중에 물론 대부분 이제 간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간 기능이 조금 낮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그 펜벤다졸 복용량을 원래 복용하던 기준보다 좀 높게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논문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 CVMP 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유럽의 수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알리는 기관입니다. 그 CVMP 보고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에게 펜벤다졸을 500mg씩을 연속적으로 10일 동안 복용을 시켰더니 간독성이라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는 최대 2g의 펜벤다졸을 단일 복용을 시켰더니 역시나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1회 복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최소 2, 3개월을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2g, 2000mg을 복용하는 데는 약간의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제안드리는 것은 이 CVMP 보고서에 나와 있는 펜벤다졸의 사람에 대한 최대 용량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혹은 논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만약에 222mg 우리 원래 먹던 조디펜스 프로토콜대로 222mg이든 250mg이든 주 3일 먹고 4일 휴식기를 갖고 이런 식으로 복용하셨던 분들이 간암이라든가 담도암, 폐암인 경우에는 용량을 500mg으로 높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2mg 혹은 250mg을 복용을 하였을 때 간이라든가 폐에 도달하는 양보다는 2배 정도 증가를 시키면 조금 더 그 용량이 도달할 수 있겠죠. 논문의 근거에 따라서 500mg을 3일이나 4일 동안 복용을 하고 3일 정도 휴식기를 갖는 그런 사이클 혹은 222mg에서 500mg 사이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그 사이에 있는 용량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복용을 하시고 3일 동안 휴식기를 갖는 요거는 10일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10일 주기란 말이에요. 요거는 10일에 한 번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CVMP 보고서에 나와 있는 펜벤다졸의 최대 복용량 기준과 논문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복용을 강제로 해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참고를 하셔서 복용량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모든 말기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보조제와 함께 펜벤다졸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펜벤다졸하고 알벤다졸을 복용하겠다. 어떤 분들은 펜벤다졸하고 메벤다졸을 복용하겠다. 어떤 분들은 펜벤다졸을 2개를 먹겠다. 한 번에.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복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라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 드리는 그 주기 사이클 기준을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담도암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요 복용법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장암 환자분들은 기존에 그 조 디펜스 프로토콜대로 225mg을 복용을 하시는 그 방법을 하시는 것도 좋다. 왜? 의학적으로 봤을 때 펜벤다졸이 가장 많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복용을 하던 간에 복용 초반에는 한 달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액 검사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간 수치 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 신장 검사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복용 전과 후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복용을 중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병원에 우선 가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펜벤다졸이든 알벤다졸이든 메벤다졸이든 모두 벤지디마졸 계열의 구충제예요. 그래서 기생충의 그 사멸기전이 비슷하잖아요. 마이크로튜뷸블 미세소 간의 어떤 그 변형을 일으켜서 합성을 억제를 해서 포도당의 흡수를 막는 기전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기전도 유사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초 논문에 의거하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세포 실험이라든가 동물 실험, 그리고 뭐 메벤다졸이나 알벤다졸 같은 경우는 임상 데이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러한 그 기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충제를 간에 복용하든 그 사람에 대한 항암 효과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논문을 근거로 해서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용량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복용량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 요거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요즘에 지금 그 치통이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갑자기 치통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아주 괴롭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암 환자분들만큼 힘드시지는 않겠죠, 당연히. 다음에는 좀 제가 그 발음을 좀 정확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그 펜벤다졸을 현재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영상을 토대로 해서 복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10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